세션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20분 정도 이렇게 좀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 빅데이터 기반 권리 분석하고 가치 추정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아직 이제 정식 출시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상반기 중에 이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엔타운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벌써 한 4, 5년 정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출시는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엔타운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몇 개의 모듈 플랫폼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이제 엔베스트라고 하는 밸류 에스티메이션 하는 가치 추정하는 쪽, 그 다음에 가치를 추정하고 나서는 뭔가 이제 그 토지에다가 내가 직접 한번 건물을 한번 지어보는 엔빌드라는 모듈, 그 다음에 이제 짓고 나면은 이제 주거 환경을 분석하는 일조건이나 주거 환경 분석하는 그런 모듈, 마지막으로 수익성 분석하는 모듈,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토지를 찾아가지고 그 찾은 토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땅을 내가 사도 될 건지, 또는 경매물건 같으면 투자를 해도 될 건지 이런 이제 판단을 권리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땅에다가 내가 한번 이제 가설계라든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델에서 의뢰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벽돌 체크하면서 한번 모델링을 쉽게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또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런 되는지 한번 보고,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좀 가볍게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뒷부분은 조금만 보여드리고 앞부분 위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페이지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이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여줄 수는 있겠는데요.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주로 이제 V월드에서 많이 좀 가져오고 있는데 이제 필지 코드라든지 폴리곤 토지 기본 정보를 좀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지공이나 인도지구, 지구, 토지용 변화, 이런 견적, 이런 이제 어떤 특성 정보들 좀 가져오고,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건축면적, 연면적 이런 데이터를 좀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시시가 데이터, 이런 데이터는 주로 V월드에서 가져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신순적도 데이터, 행안부 쪽에서는 인구 분포 데이터, 부동산 통계정보 사이트에서는 실거래 가격, 목도를 통해서 실거래 가격, 이런 데이터들을 좀 가져왔고, 여기 이제 다 기록 못한 것도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쭉 가져와가지고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 엔베스트는 이제 밸류 에스티메이션에서 붙여가지고 저희가 장명한 모듈 이름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땅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IS 지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인프라라고 이제 주로 이제 지하철역, 지하철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노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그리고 경매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용자분들이 등록한 매물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좀 볼 수 있게 돼 있고, 그렇게 보고 나서 이제 관심 있는 물건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등기부등본 베이스로 한번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가치도 한번 보고, 이런 프로세스를 이 엔베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 가치 추정 솔루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뒤에 동영상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땅을 찾는 기능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확보한 주로 수도권 서울 데이터들이 좀 많은데 이 데이터들을 이제 좀 구분을 하고 좀 학습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원하는 땅을 찾을 때,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찾고 싶다, 도심에 주로 지어져 있는 편의점 땅을 내가 찾고 싶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이제 필지 정보들 중에서 유사 정보들을 좀 가져와가지고 제일 유사한 땅을 좀 디스플레이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 같으면 서울의 모든 지역을 다 볼 수는 좀 시간이 좀 그렇기 때문에 구나 동 정도 한정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제 원하는 이제 그런 필지들이 좀 필터링 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편의점에 예를 들었으면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이게 조금 축적이 되면 자기만의 어떤 그 주택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 뉴스에 가끔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제 약간 이제 호기심적인 질문이 좀 있습니다. 뉴스의 어떤 정보와 부동산 필지 정보가 매칭되는 경우에 그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AI 기능을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토지 이용 현황이라든지 도로와의 어떤 인적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면적, 경사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땅을 직접 찾을 수 있는, 이렇게 땅을 좀 찾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일단 땅을 찾고 나면은 지도에서 뭔가를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금 넣어놨던 정보들이 수지 정도라든지 그리고 인구 분포,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 쪽에 이제 지방치마나 싱크홀이나 이런 쪽의 데이터들을 좀 만든 적이 있어요. 이게 공개된 데이터라고 해가지고요. 지방치마 위험도, 그다음에 과거의 침수 흔적도 이런 재난 관련된 정보들을 같이 좀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기껏 찾은 땅이 과연 괜찮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지 브랜드 매장 이런 데이터들만 좀 따로 뽑아가지고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지역에 그런 정보들이 많은지 같이 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옆집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이는 게 있는데, 우리 옛날에 노래 중에 기찻길, 오막살 이런 데서 좀 나오는 이제 서비스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철도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좀 산재가 되어 있고 정보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착공 예정일이라든지 좀 확정일, 착공 예정일, 그다음에 부분 개통일, 그다음에 완공일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도 다 사실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형상 정보와 함께 이거를 DB화 해가지고 지도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관심이 있는 지하철 노선 같으면은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관심 있다고 하면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사이트들 간의 정보는 사실 조금 혼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모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DB화하는데 저희는 주요한 날짜를 그런 확정일은 저희가 이제 공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공청일 기준으로 해서 사실 그날을 거의 확정일로 봐도 무방하다고 보고 그날을 확정일, 그다음 착공일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형상 정보와 함께 DB화를 하고 이제 땅 정보에다 같이 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 물건이 있고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경매 물건 같으면은 이제 내가 지금 막 관심을 가지고 있는 땅 근처에 경매 물건, 현재 살아있는 경매 물건을 디스플레이 시켜서 같이 보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물건은 이제 이 플랫폼 안에서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물건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금 아직 완성이 더 다 되지는 못했는데 이제 어떤 나름 복잡한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예상 배당표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료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경매 물건, 경매 사이트 같은 데서 나올 수 있는 예상 배당표와 저희는 이제 자동으로 하는 거니까 좀 비교해서 본다든지 경매 물건을 좀 크로스 체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치 추정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건물 토지 이렇게 있는데 실거래가라든지 또 실거래가, 그다음에 공시지가 기반 이렇게 또 건물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복성식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경은 내가 지정을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세권 분석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까 이제 인프라 옆집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만들어져 있는 특정 노선의 특정 역 근처에 확정일, 착공일, 그다음에 이제 부분 개통일, 완공일 베이스로 했을 때 그 역세권 근처에 공시지가나 또 아파트 평당 매매가, 평당 전세가, 카페, 편의점, 미용실 개수, 매출 변화 같은 경우는 사실 카드 사업과 제휴가 좀 필요하고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아직 저희도 공식적으로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그래프로 디스플레이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관심 있고 내가 만약에 편의점 하나 열려고 한다 그랬을 때 거기가 과연 이제 지하철 노선 근처니까 지하철 역세권이니까 과연 옛날 데이터들을 가지고 봤을 때
예전에 이제 이미 개통되고 다 완공된 노선들이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구축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현재 내가 관심 있고 아직 완공되지 않은 그 역세권의 매출 변화나 편의점 수나 공시지가 변화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추정을 해서 디스플레이하는 이게 이제 제일 보여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추정하고 권리 분석을 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짓게 되는데요. 여기는 주로 이제 검표율이나 용적률이나 인접 대조의 관계 부분이나 무조건 분석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정보 일조 이런 것들 자동으로 체크해가지고 세대지 모델링을 직접 할 때 자동으로 표시되게 하게 되고 이걸 간단하게 모델링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분석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써낸뷰라고 하는 주거환경 분석 쪽에는 이렇게 모델링된 걸 가지고 일조법 분석을 기본적으로 하고 세대 창문이라든지 이런 걸 잘 지정을 하면 바닥에서 밑에 있었던 말 같은 걸 하든지 아니면 엠비비 쪽에서 넘어온 걸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창문을 그래도 이제 센터 창문을 좀 지정을 해야 되는 이슈는 좀 있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지정을 하면은 이쪽도 분석하고 조망권 분석하고 조망권 같은 경우는 천공률이라든지 앞에 이제 갔을 때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좀 해볼 수 있고요.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는 비투명 분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도 이제 여러 분석 프로젝트를 할 때 당연히 인적법 분석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저는 이걸 플랫폼에서 한 달에 얼마 구독 모델로 해서 좀 싸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반기 중에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에는 수익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 수익성 분석할 때 이것도 기능이 아직 조금 미진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시행사분들 좀 큰 시행사분들하고 접촉을 해야 사실 그 수익성 분석하는 것 자체가 그 시행사분들이 대단한 노하우고 사실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신입사원들 보시면은 그거 트레이닝하는 거 몇 달 쓰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이 플랫폼에 넣어봐야 사실 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최대한 단순화시키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말씀드리느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이제 그래도 오픈을 하려고 노력하고 땅을 찾고 권리 분석하고 경매 크로스 체크하고 뉴스에서 나왔던 어떤 이슈들 나누던 보고 인프라 여지 가격도 정하고 마지막에 내가 관심 있는 역세권의 미래를 한번 추측해보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물건 등기부등본 분석하는 건 사실 또 유료 등기부등본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포인트제로 해가지고 결제한테 포인트 차감제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좀 전에 이제 여러 가지 토지 필터링하는 그런 장면을 잠깐 진행했습니다. 제 지도 화면에서는 이제 우측에는 여러 가지 아까 뭐 침수 정도라든지 뭐 지만 심화라든지 이런 재난 관련, 안전 관련된 정보를 좀 디스플레이해서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지역이 과연 인구나 안전이나 재난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통정보라든지 뭐 공공데이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연결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심수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신데요. 저희가 한 10년 정도 되는 분량의 POI 데이터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데이터를 좀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대별로 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이제 인프라 역지라고 하는 건데요. 노선 정보 그리고 사실 노선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한데 역 정보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냥 이제
101번, 102번 위치도 정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좀 최대한 최신 정보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4개 노선 정도 출고권에 이렇게 들어갔고 지금 제가 이제 빨리 지나갔는데 강서구청역 대장 홍대선의 강서구청역에 특정 이제 토지 호명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그래프를 보자고 했을 때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신 것처럼 그래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세로선 몇 개가 있는데 이런 세로선들이 이제 확정일, 착공 이런 주요 이벤트가 벌어진 시기가 되겠고 우리가 흔히 알기에 이제 착공 계단식 상승을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착공했을 때 어떻게 되고 개통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근데 과연 어떠냐? 그 계단의 폭은 어떠냐? 그게 진짜 과연 계단처럼 생겼는지 스무스하게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치료라고 준비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다 구축을 열심히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도 이게 이제 유료 플랫폼으로 이제 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미래 정보를 좀 본다든지 또 아까 권리 분석 같은 등기부등본 데이터는 어차피 돌리기 때문에 그런 데 조금 포인트 차감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 형식으로 좀 제공을 하고 예상배당표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아주 어려운 권리 분석을 좀 못하고요. 좀 특수권리, 유치권리 이런 특수권리를 넣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아주 어려운 부분을 좀 쳐내고 일반적인 수준의 40물 정도는 자동화를 많이 시켜두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